오늘도 즐겁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좋은 이제 호흡법. 첫째가 호흡법, 둘째가 음식법, 셋째가 생각법, 넷째가 운동법. 그 가운데서 호흡법, 우리가 가장 근본이 되는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호흡법은 우리가 이제 448 호흡법이 눈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호흡법이고, 555 호흡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448 호흡법을 하는 이유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호흡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냥 일반적인 호흡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호흡을 하게 돼서 이것이 이제 호흡을 주관하는 것이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심장도 두근거리지만 호흡도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맑은 공기, 산소가 제대로 흡입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안에 이제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제대로 호흡은 내뱉지 못하면서 이제 짧은 호흡,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충분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충분히 안 되면서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는 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산소가 들어가야지 ATP라는 것이 이제 화폐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이제 에너지화에 대해서 몸이 이제 활동력 있게 건강한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활성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남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없고 산소가 많은 것만 있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활성산소는 우리가 부식시키는 거다 역할이다 보시면 됩니다. 염증도 유발하고 부식시키는, 우리 철을 녹슬게 하는 것, 그것이 활성산소의 역할입니다. 부식시키고 염증에 잘 걸리게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인체 내 99%, 혈관의 99%를 차지하는 모세혈관을 막게 하고 죽게 하는 역할. 활성산소가 있으면 많이 피곤합니다. 피곤하면서 면역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해서 숨도 얕아지고 가빠지고 흥분되고 열도 오르고 콜티졸이 분비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뱉는 호흡입니다. 내뱉는 호흡. 근데 폐호흡으로 내보내기에는 좀 힘듭니다. 이렇게 폐호흡으로 배에 상관없이, 그리고 복부 상관없이 폐로만 하는 호흡에서는 숨이 가빠집니다. 의식적으로 이제 복부 신경통이 있습니다. 복부, 우리가 대뇌에는 이제 두뇌 신경통이 있어서 쭉 머리에서부터 쭉 내려와 꼬리뼈까지 쭉 이제 두뇌 신경통이, 뇌 신경통이 내려오듯이 복부에는 복부 신경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경통을 복식호흡을 통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는데, 잠재의식이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혈액을 분리수거하는 소장기능도 활성화가 되고, 단전이란 말처럼 기운이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보내주는 기능들이 더 강해지고 노폐물들이 내보내게 되고 활성산소를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448 호흡법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고, 555 호흡법은 들어 마시는 숨 5, 그 다음에 내뱉는 정지하는 숨 5, 멈추는 숨 5 해서 복식호흡도 5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별로 틀어지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일반인들, 병들지 않은 일반인들, 또 흥분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평상시에는 555 호흡법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폐호흡으로 왼손 횡격막 부위, 오른손 배꼽아래 단전 부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추고, 다섯 들어 마시고, 다섯 멈추고, 그 다음에 다섯 복식으로 내뱉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을 배꼽 아래로 내뱉는 겁니다. 내뱉으면서, 그러니까 들어 마시는 거와 내뱉는 게 같기 때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 어느 한쪽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호흡법. 그것은 5대5 호흡법.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는 448 호흡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수양을 위해서 또는 내부의 기를 모으기 위해서, 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5호흡법을 하고, 이제 부교감신경이 너무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이렇게 이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야 됩니다. 내뱉는 소음이 더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호흡법, 5호흡법을 하거나 아니면 걷기 운동 해서 심장을 좀 뛰게, 좀 이게 이 자율신경이 가운데서 부교감신경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제 부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조증이라 오르고, 너무 적게 나오고 쭉 떨어져 버리면 이제 우울증, 쭉 떨어져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들어 마시는 숨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들어 마시는 숨을 많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뛰기입니다. 뛰기 이렇게 적당하게 피곤할 정도로 뛰면 숨이 이렇게 많이 들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구보.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반드시 이 만보 걷기 이상, 또 빨리 걷기, 씩씩하게 걷기, 이런 게 좋고, 씩씩하게 활발하게 걷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저하가 됐을 때,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됐을 때는 걸을 때도 빨리 걷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좁은 보폭으로 빨리 걷기. 그러니까 이제 부교감신경이 너무 저하가 돼서 우울증이 왔을 때는 좁은 보폭으로 빨리 걷기를 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 상태에 있으면 좁은 걸음으로 빨리 걷기가 아니라 넓은 걸음으로 천천히 걷기, 등을 펴고 넓게 천천히. 그것은 교감신경 항진 시. 부교감신경이 너무 저하가 되면 좁은 보폭으로 빨리 걷기. 그게 이제 조깅이나 약간 뛰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호흡법이 틀리고, 그 다음에 항상 두 가지 다 똑같이 웃는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의식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내부에서 간직한 것이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 내가 어떤 원하고자 하는 거, 감사면 감사, 사랑이면 사랑, 어떤 의식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웃어주면서 호흡 한번 내쉴 때, 만약에 사랑을 원하면 사랑, 건강을 원하면 건강, 감사를 원하면 감사. 자기가 의식, 어떤 거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조건은 먼저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 살려면 집을 사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돈 벌려는 의식, 벌겠다 의식이 있듯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의식을 먼저 하고, 자꾸 의식을 강화시키면 내 안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들이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그 시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내부에서 만들어진 후에 외부에서 그것들이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448 호흡법과 555 호흡법의 차이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